안녕하십니까. 발송배정기술사 이승재입니다.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사항은 이 실효값에 대한 부분입니다. 실효값. 사실 이 실효값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도 하시고요. 그리고 또 수식으로만 이거를 접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수식 말고요. 약간 에너지 관점으로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변경해서 또는 바꿔서 좀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실효값을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옆에 뭐 회로에도 이렇게 좀 다 나와 있긴 한데요. 이 부분을 그냥 한번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. 그림을 조금 못 그려도 이해 좀 해주세요. 이런 저항 R이 있습니다. 이 저항 R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부분에 교류 전류가 한번 흐를 때가 있고요. 또는 또 하나 직류 전류가 한번 흐르는 경우, 이 두 가지 경우를 좀 놓고 보죠. 교류 한번, 여기는 직류 한번. 이렇게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에너지라고 그랬죠. 결국에는 에너지라고 하는 관점은 제가 직류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I제곱 R이 되죠.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? 보통 손실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저항에서 열로 표현이 됩니다. 열. 근데 이것이 시간 t 동안에 발생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것은 손실량 또는 t 시간 동안의 어떤 열량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저항에 전류가 흐른다. 그 주위를 만져보면 따끈따끈한 거죠. 그게 바로 열입니다. 열. 그러니까 이 저항이 하는 열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또는 뭐 어떤 부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다 못 쓰고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손실량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저항이 그냥 하는 일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. 일. 이라고 보면 그냥 뭐 열량 내지는 또는 일량 이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. 이거는 직류 관점이고요. 교류 관점에서는 수식이 어떻게 될까요? 똑같겠죠. 스몰 t.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또는 뭐 정연파로 변하는 이 전류치가 있고요. 이거에 따라 곱하기 r이 되고 시간은 동일하게 t로 보겠습니다. 근데 t는 그냥 뭐 한 주기로 봐도 되고 두 주기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. 그럼 결국에 실효값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두 가지가 교류에서 이 어떤 열량, 손실량, 교류의 손실 또는 뭐 열량 또는 뭐 교류에서 일량과 DC분, 직류에서 일량이 서로 간에 같을 때 그때 DC분을 우리는 실효값이라고 정의를 뭐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수식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열량에 대한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잠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그래프를 조금 못 그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. 이렇게 있고 제가 이 부분에는 DC분만 좀 그려볼게요. DC분을 그려보면 T시간 동안에 전류 I가 흘렀습니다. 근데 여기는 IT가 아닌 거죠. 우리는 I제곱 T로 구해야 되는 거죠. R은 사실 동일하게 상수기 때문에 뭐 비교할 때는 없어도 되는 수치이기도 하죠.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직류일 때는 이런 파형이 되는 거. 교류일 때는 이런 파형이 되는 거죠. 아이고 여기가 너무 컸네요. 여기 조금 지워보고 뭐 조금 못 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거 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. 정말 잘 안 그려지네요. 조금 나왔습니다. 뭐 이런 파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있는 파형이 I의 뭐 순식값 이런 파형을 갖는 전류의 파형이 되는 거죠. 시간은 물론 T가 됩니다.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? 이걸 제곱이라고 그랬죠. R은 상수니까 빼겠습니다. 그럼 제곱이면 어떻게 될까요? 뭐 얼마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I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죠. 시간은 T. 그러면 결국에 이 면적이 위에서 요거를 좀 바꿔볼까요? 결국에는 I 제곱과 T에 대한 요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. R은 여기서 뭐 생략하겠습니다. 제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상수기 때문에 뭐 비교 대상에서 크게 의미가 없죠. 양변을 다 나누면. 그럼 결국에는 I 제곱 T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. 그럼 여기에 있는 면적이 됩니다.
여기 이해되시죠? 그리고 나서 이 부분도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는 조금 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이게 되고요. 시간 여기는 t가 되죠. t가 되고 결국에는 여기 전류에서 이 값은 이 어떤 파형은 결국에는 i 제곱의 t의 파형이 되는 거죠. 뭐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. 그럼 결국에는 요 면적 있고 요 면적이 있고. 그러면 이 두 개 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여기 있는 요거 A, B로 놓겠습니다. A와 B로 놓겠습니다. 그럼 A 플러스 B는 B의 면적이 여기에 제가 면적이라고 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?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. 좀 이해가 되시나요?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i제곱 t라는 것은 결국에는 i제곱 t라는 것은 어떤 열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에 저항이 얼마냐에 따른 그런 어떤 실제 어떤 열량의 크기라든가 뭐 이런 문제인 거지. 우리는 i제곱 t도 뭐 똑같다면 생각해야 됩니다. 그럼 우리가 결국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i제곱이라는 것은 열과 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호계전기에 들어가면 뭐 변압기라든가 또는 각종 전력기기에 열을 표시할 때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는 i제곱 t라고도 표시합니다. i제곱 t. 그래서 변압기에서도 뭐 그 스루폴트 커런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분명히 i제곱 t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. 이게 열에 대한 내용입니다. 결국에는. 그래서 뭐 약간 뭐 빗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i제곱 t에 대한 부분이 열에 대한 부분이다.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. 열 또는 일, 어떤 일의 양, 열의 양, 뭐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우리가 이 실효값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일단 어떤 개론적인 그 직관적인 거는 이제 좀 알았으니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거죠. 수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일량 또는 열량 i제곱 r의 t. 저는 뭐 아까 위에서는 잠깐 생략을 하긴 했지만 뭐 다 나타내려면 이렇게 좀 나타내는 거죠. 이것이 뭐와 똑같다? 여기는 바로 나타낼 수가 없죠. 적분식으로 나타내는 거죠. t 0부터 t까지 i의 제곱에 t의 r의 적분이기 때문에 t의 형태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거죠. 뭐 요 수식은 뭐 다들 이해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이때 여기서 저항R, 여기 저항R 어떻게 되냐면 서로 생략이 되죠. 상수니까. 그럼 남는 것은 i 제곱 t에다가 는 0부터 t까지 i 제곱의 t의 t가 되죠. 그럼 우리가 i는 어떻게 되나요? i 제곱은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i 제곱의 t의 dt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여기까지 되면 뭐 다 된 거죠, 이제. 이때 i,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류값 i는 이때 크기가 어떻게 되냐? 결국에는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i 제곱의 t의 dt에다가 루트가 씌워지는 거죠. 이때 요 전류, 직류전류 i 값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값을 우리는 실효값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. 실효값.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나요? i의 RMS 뭐 이렇게 쓰는 거죠. 또는 뭐 i의 RMS 이렇게 씁니다. 왜냐하면 루트민 스퀘어라는 걸 우리는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는 실효값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RMS라는 걸 꼭 우리는 명기를 해서 쓰는 거죠. 명기를 해서.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실효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실효값.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표현하려면 IRMS라고 그냥 표현을 좀 하는 거죠. 표현 자체를. 그래서 이 실효값에 대한 개념은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수식만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.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다? 이 면적의 개념이에요. 근데 그냥 면적이 아니라
I 제곱에 대한 면적의 개념이 분명히 들어갑니다. 면적에 대한 개념. I 제곱 t에 대한 개념. 여기도 I 제곱 스몰 i t 제곱에 대한 개념. 이게 반드시 들어가요. 그래서 그때 면적, DC에 대한 I 제곱 t의 면적, AC에 대한 I 제곱 t에 대한 면적이 서로 같을 때 그때 DC분에 대한 그 값을 우리는 실효값이라고 정의를 한다. 그러니까 이 실효값을 근데 정연파에서 다 구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. I 실효값은 결국에 루트 2의 i의 맥스값. 정연파에서 맥스값이 있죠. 그 맥스값에 루트 2분의 1만큼 나눈 것이 우린 실효값으로 표현이 되더라 하는 이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. 이게 전압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전압도 결국에는 전 전류로 표현을 했지만 전압도 어떻게 되나요? 결국에는 VR로 표현이 되죠. VR로 표현이 되고 VT의 R로 표현이 되죠. 요거의 제곱, 요거의 제곱이 결국엔 얘 뭐죠? 얘가 I죠. 얘는 뭐죠? IT죠. 이런 관계입니다. 그러니까 V로 나타내나 I로 나타내나 어떻게 되나요? 결국의 값은 동일하게 됩니다. 이 V도 RMS는 어떻게 되나요? VT의 맥스, VT 맥스의 맥스의 루트 2분의 1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왜? R이 다 분모로 들어가 있고 나중에는 다 결국에 생략이 약분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V든 I든 할 거 없이 우리는 실효값을 할 때는 루트 2분의 1 또는 이것이 넘어가면 부분을 넘기면 루트 2가 좀 나오게 되는 거죠. 이 부분을 이렇게 넘기면 루트 2로 표현이 되는 것뿐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실효값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수식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. 수식이 아니고 에너지의 관점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에너지, 손실량 또는 열량, 일량, 손실량, 열량, 일량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어떤 에너지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이 실효값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실효값을 이해를 하시고요.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여드린 이 파일은 제가 그 전기쟁이들의 공부방 카페에다가 좀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서 영상은 여기도록 마치고요.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